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노년의 행복에 대해 생각합니다. 특히 80세는 특별한 시기인데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80대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50대, 60대, 70대 모두 과거보다 활력 있고 여전히 새로운 도전을 하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80세를 맞이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노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 친구, 건강, 취미, 여행 등에 대한 고민이 깊으실 텐데요. 오늘은 여러 선임과 전문가들이 말하는 80대에도 혼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우리는 충분히 아름답고 행복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80대의 행복을 위해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마시라.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건강을 자만하다가 나이가 들어 후회합니다. 건강은 있을 때 지켜야 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70대, 80대에는 과로를 피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아파도 약을 먹으면 금방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면 한 번 아프고 나면 몸이 급격히 약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는 나이에 맞게 몸 상태를 조절하며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식을 피해야 합니다. 요즘은 맛있는 음식이 많아 쉽게 과식할 수 있지만 아무리 맛있어도 적당히 먹고 숟가락을 놓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음식이 맛있다고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먹는 것은 결국 건강을 해치는 길이니까요. 법륜 스님 역시 많이 먹는 것이 독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는 많은 스님들이 오래전부터 강조해온 이야기입니다. 예로부터 과식은 삼가야 하며 술을 마시더라도 과음은 피해야 한다고 했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과식과 과음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이것은 욕심과도 연결됩니다. 식욕을 조절할 줄 아는 것은 곧 자신의 욕심을 절제할 줄 아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보릿고비라는 말이 있었듯이 음식이 귀했지만 오늘날은 오히려 과식과 과음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습관이 반복되면 치명은 단축되고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적당한 운동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과격한 것이 아닙니다. 가볍게 걷거나 집안일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90세, 100세까지 건강을 유지하는 분들을 보면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며 꾸준히 몸을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몸이 더 약해지고 기운이 가라앉는다고 하시죠. 몸이 안 좋다고 계속 누워있으면 오히려 건강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약간 힘들더라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산책을 하며 맑은 공기를 마시거나 소일거리를 하면서 몸을 쓰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체력이 맞지 않는 무리한 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젊었을 때 과로했던 습관이 남아있으면 나이 들어서도 무리하게 일을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농사일을 하는 어르신들이 오늘 씨를 다 뿌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무리하다가 병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열심히 했으니 내일 하면 된다는 여유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항상 자신의 체력에 맞는 적당한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노후의 행복을 위해서는 돈에 대한 관심도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돈 관리의 부족을 후회합니다. 그만큼 경제적 안정은 행복한 노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경제 개념이 부족하면 나이가 들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와 저축을 통해 금융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꿈꾸면서 경제적인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불행한 노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어느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재산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50대의 자식들이 질 재산을 모두 나눠주기도 하는데 이는 신중해야 할 선택입니다. 자식이 예쁘다고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면 오히려 노후의 행복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미리 계획적으로 자산을 배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전부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본인을 위해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70선생한 어르신은 돈이 한 푼도 없으면 오히려 자식이 질 짐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적당한 재산을 유지하며 자신의 노년에 스스로 즐길 수 있어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아름답게 유지됩니다. 이는 늙어서도 품위를 지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도시에 거주한다면 최소한 자신이 머물 수 있는 방 한 칸 정도는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든 전세든 월세든 관계없이 내 몸을 누일 곳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골에 산다면 반찬거리라도 직접 키울 수 있는 작은 텃밭이 있으면 더욱 좋고 도시에 거주한다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일정한 용돈을 저축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 몸을 누일 자리조차 없다면 삶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상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빈털터리여도 괜찮을 수 있지만 노년에는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삶이 안정되고 품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젊을 때는 몸이 튼튼하니 힘든 일이라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육체적인 노동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결국 자식에게 의존하게 되고 자식이 용돈을 주느냐 마느냐에 따라 감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자식들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부모를 충분히 지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식을 원망하게 되고 이웃에게 자식 욕을 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지요. 그래서 나이가 들기 전에 최소한 내가 먹고 살 정도의 기반은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이 많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독립성을 유지하면 자식과의 관계도 원망이 아닌 사랑과 배려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이 들수록 외모 관리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늙어서 무슨 외모 관리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외모 관리는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자기 관리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외모를 가꾼다는 것은 스스로를 돌볼 줄 아는 정신력이 있다는 뜻이며 이는 활력을 높이고 건강과 정신적 안정을 가져옵니다. 한 90대 어르신은 젊을 때 외모 관리의 중요성을 몰랐던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은 가장 직원이 되는 중심축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건강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3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50대, 60대, 70대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것이 당연했지만 요즘은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젊고 활기차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얼굴 관리에 신경을 쓰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여성분은 나이가 들수록 얼굴을 관리할 줄 아는 것이 내면을 돌보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외모를 신경 쓴다고 내면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가꾸면서 스스로 활력 있고 정지 살려는 의지를 가지는 것입니다. 물론 외모를 가꾼다고 해서 반드시 성형수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의사들은 얼굴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수술을 해도 몇 년 뒤에 다시 찾아오게 된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얼굴은 그 사람의 삶을 반영하게 됩니다. 흔히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처럼 얼굴에는 그 사람의 성격과 살아온 내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특히 투정 습관과 얼굴 근육을 잘못 사용하면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얼굴이 밝고 생기 있어 보이려면 외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편안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결국
좋은 표정을 유지하려면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다. 삶에서 진짜로 즐거운 순간을 누려야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소소한 행복을 찾는 습관이 얼굴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밝은 표정을 지을 수 있도록 내면의 행복을 함께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인상을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표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이 편해야 웃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마음이 편해지는 날을 기다리다 보면 평생 웃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에는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도 있고 나이가 들수록 돈 문제, 건강 걱정, 자식 걱정 등 수많은 근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웃고 싶어도 웃을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지요. 하지만 표정과 감정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즐거워야 웃는 것이 아니라 먼저 웃기 시작하면 즐거운 감정이 따라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잊으드나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계속 미소를 짓다 보면 어느새 감정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특히 외모도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상입니다. 외모가 아무리 단정하고 잘생겨 보여도 인상이 딱딱하거나 좋지 않으면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마치 억지로 꾸민 듯한 인상이 되어 상대방에게 친근함을 주지 못하지요. 반면 인상이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은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도 매력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상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외모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밖에 없지만 인상은 오히려 나이를 먹을수록 더 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외모보다 인상을 기억한다는 말이 있듯이 인상은 한 사람의 이미지를 마음에 각인시키는 요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예쁜 외모나 멋진 얼굴을 기억하지만 결국 마음에 오래 남는 것은 인상입니다. 인상이 좋지 않다면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도 좋은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좋은 인상을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표정입니다. 자연스러운 미소 짓기, 억지 웃음이 아니라 편안한 미소를 자주 짓는 습관을 들입니다. 눈까지 함께 웃을 때 더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시선 유지하기. 눈빛이 차갑거나 날카로우면 인상이 딱딱해 보일 수 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시선을 유지하면 상대방도 편안함을 느낍니다. 편안한 표정 연습하기. 거울을 보며 자신의 평소 표정을 점검해 보세요. 의식적으로 부드러운 표정을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인상은 단순히 표정만이 아니라 마음 상태에서 나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표정이 만들어집니다. 말할 때 천천히 부드럽게 하기. 급하고 날카로운 말투는 인상을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좋은 인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 좋은 인상은 외모보다 오래 남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해야 미소를 짓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미소를 짓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상관리는 더욱 중요해지며 따뜻한 인상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인간관계와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거울을 보고 한번 미소 지어보세요. 그 미소가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표정이 인상을 결정하고 인상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의 얼굴은 단순한 외전이 아니라 살아온 세월과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특히 미소 근육이라고 불리는 얼굴 근육이 발달하면 더 밝고 따뜻한 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소 근육은 어디에 있을까요? 눈두leg은 눈 주변에 위치하며 웃을 때 눈가 주름을 만드는 근육. 광대는 광대뼈에서 시작해 입꼬리 주변까지 연결되는 근육. 입꼬리 근육, 팔자주름과 연결되어 입꼬리를 올리고 심지 있는 표정을 만드는 근육.
이 근육들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입꼬리가 올라가고 턱선이 갸름해지며 얼굴이 더 밝고 환연 있어 보입니다. 지금 거울을 보면서 한번 미소를 지어보세요. 자연스럽게 기분이 나아지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물론 외모보다 내면이 중요하다는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내면을 전하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무표정한 얼굴이 굳어버릴 위험도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뀐다는 것도 맞지만 행동이 지속되면 마음도 바뀐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내면을 바꾸면서 동시에 투정 연습을 시작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의 소통이 중요하지만 자식에 대한 집착은 버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과의 소통이 부족한 것 같다고 걱정합니다. 실제로 노년의 가장 큰 후회 중 하나는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주변 친구나 지인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결국 가장 가까운 존재는 가족이 됩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대화를 주기적으로 나누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식에 대한 집착은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인생 절반을 결정한다고 하지만 자식 역시 부모 인생의 많은 부분을 결정짓습니다. 자식이 잘못될까 봐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지나친 걱정과 간섭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착이 오히려 자식을 힘들게 하고 잘못될 가능성을 키운다고 말합니다. 자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 괜찮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줄 때 자식은 자신의 가능성을 꽃피울 수 있습니다. 결론. 인상은 외모보다 오래 지속됩니다. 밝고 부드러운 인상을 위해 미소 근육을 단련해보세요. 행동이 변하면 마음도 변합니다. 표정 연습을 통해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 보세요. 가족과 소통하되 집착은 내려놓으세요. 자식을 있는 그대로 믿고 응원할 때 부모와 자식 모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거울을 보며 환하게 미소 짓는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미소가 당신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식을 믿고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이 될 때 부모와 자식 모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내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할수록 부모는 실망과 불만을 느끼고 자식은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권경 스님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욕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자식을 욕하는 것은 결국 내 얼굴에 침 뱉는 일입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찾아와줘서 고맙다. 용돈을 주면 고맙다. 심지어 자식이 연락하지 않더라도 귀찮게 하지 않아서 고맙다. 이렇게 마음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무소식이 곧 희소식이라는 말처럼 자식이 독립해서 잘 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장 큰 효도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고 애쓰는 것은 오히려 에너지를 소모하고 나를 지치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코드가 맞는 사람도 있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세상의 50%만 나를 인정해도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악착같이 노력하는 대신 나와 맞는 사람들과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결론. 자식에게 집착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믿어주세요. 무소식이 희소식입니다. 자식이 독립해서 잘 살고 있다면 그 자체로 감사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애쓰지 마세요. 나와 맞는 사람과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을 만듭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지 마세요.
우리는 종종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나보다 타인을 우선시하게 되고 결국 내가 지치게 됩니다.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애쓰다 보면 상대방도 부담을 느끼고 나도 모르게 저 사람도 나에게 뭔가 해주겠지라는 기대가 생기고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섭섭함과 서운함이 쌓이게 됩니다. 이런 관계는 결국 서로를 피곤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됩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을의 위치가 되고 상대는 밥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잔소리를 줄이고 간섭하지 않는 것이 행복한 관계의 비결입니다. 92세의 한 어르신께서 젊은 사람에게 잔소리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입을 딱 다무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특히 자식과 함께 살거나 가까이 지내는 부모님들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부모가 잔소리가 많고 지나치게 간섭하면 자식들은 결국 부모를 피하고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20살이 넘은 자식이라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내 인생이 소중하듯 자식의 인생도 타인의 인생이다. 물론 같이 밥을 먹거나 가끔 여행을 가자고 하는 자연스러운 대화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는 왜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시기 간섭과 잔소리는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결론.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인간관계에서 나 자신을 우선하세요. 상대방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는 것이 행복한 관계를 만드는 길입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잔소리를 줄이고 간섭을 내려놓으세요. 자식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잔소리가 많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식의 삶을 너무 깊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필요한 말은 하되 상대를 비난하거나 비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너그러워지고 인색하지 않도록 하지요. 사람은 누구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죽어서 좋은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젊을 때는 자식과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어 시간이 흐를수록 인색한 마음이 짙어지고 베푸는 것이 아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풀고 나누는 것이 결국 내 자손과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기쁘게 나누는 것이 복을 짓는 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1,000원이라도 어려운 사람을 위해 쓰면 그 복이 결국 자손들에게 돌아갑니다. 내가 가진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베풀 때 그것이 곧 나의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너무 인색해지면 안 된다. 노년에 접어들면 자연스럽게 돈과 물건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돈을 걸고 모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는 모으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돈과 물건을 지나치게 아끼고 집착하면 오히려 점점 더 초라해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열심히 모으고 악착같이 사는 것이 예뻐 보이지만 나이가 되면 지나친 집착이 오히려 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조금 더 너그러워야 합니다. 옷이나 물건도 누군가 필요로 한다면 기꺼이 나누시라. 죽고 나면 결국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살아있을 때 필요한 사람에게 주면 그것은 선물이 되지만 죽고 나면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귀신 같은 물건이 될 뿐입니다. 아깝다면 미리 나누시라. 조금씩 베푸는 마음이 곧 집착을 놓는 연습이 됩니다. 이런 행동이 복을 짓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나누지 않으면
결국 그 물건은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 기꺼이 나눈다면 그것은 타인에게 의미 있는 선물이 되고 그 선물은 다시 나에게 돌아와 좋은 기운을 만들어줍니다. 나이 들어도 행복하게 살려면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늙었으니 새로운 걸 배울 필요가 없다. 이제 와서 뭘 새로 시작하겠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삶이 점점 더 무료해지고 아무런 기쁨도 없는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행복하게 늙어가는 비결은 새로운 경험에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경험이 왜 중요할까요? 배움은 끝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가 활성화되고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새로운 언어, 새로운 취미, 새로운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노년에 배운 것들이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사회적 고립을 피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면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삶의 즐거움이 커집니다. 같은 일상만 반복하면 삶이 지루해지고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경험을 하면 작은 것에서도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여행, 독서,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봉사활동 등 하고 싶은 일을 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면 더 젊고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취미를 가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취미야라며 새로운 도전을 거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온 많은 어르신들이 새로운 경험을 쌓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에 안주하고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새로운 경험이 없으면 삶의 변화가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삶은 점점 무력해지기 마련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처럼 새로운 도전을 해야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냥 편하게 쉬고 싶다는 생각은 달콤하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으면 어느새 삶의 열정과 꿈을 놓쳐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노년을 더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면 자기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은 취미 활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덜컥 나이 들어서 무슨 취미야 덜컥라고 생각하지만 취미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취미가 주는 세 가지 놀라운 효과. 정신적인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창의적인 활동을 하면 뇌가 자극을 받아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독서, 명상 등은 정신적인 안정을 줍니다. 무언가에 몰입하는 순간 불안감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신체 건강 증진. 취미 중에서도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하면 신체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등산, 수영, 요가, 걷기 등은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근육과 관절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 하는 취미는 심리적 안정과 행복감을 기가시켜줍니다. 사회적 관계 형성. 취미 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가 생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외로움을 느끼게 되지만 동료들과 모임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만들면 삶의 활력이 됩니다. 노년에는 인간관계가 줄어들어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데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노년에 취미를 꾸준히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창의적인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지위가 됩니다.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취미가 있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젊고 행복한 삶을 삽니다. 취미는 그저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인생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새로운 취미를 하나쯤 가져보세요. 노후의 행복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인생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행복의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마음을 가지세요. 새로운 경험에 열린 태도를 가지세요. 즐길 수 있는 취미를 하나쯤 가지세요. 현재의 삶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태도를 가지세요. 최고의 행복은 지킬 것은 지키고 만족하면서 즐기는 능력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과 열정을 놓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황금빛으로 물들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